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네, 코로나19의 충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년 넘게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놨을까? 통계청이 내놓은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고용 현황 보고서에서 드러난 현실, 이슈픽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상당했는데 먼저 1인 가구부터 살펴보죠. 어떻습니까? 결과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돌파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세 집 가운데 한 집은 나홀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 성향 확산과 인구 고령화 현상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1인 가구의 40% 이상이 미취업 상태일 정도로 경제 여건 아주 열악합니다. 취업 상태인 1인 가구도 3명 가운데 1명은 월 2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저임금 가구인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1인 가구는 늘었는데 반면에 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건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든 걸까요? 네, 지난해 10월 기준 1인 가구는 621만 4천 가구로 조사됐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이 30%를 웃도는 건 통계청이 2015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1인 취업 가구 가운데 임금 수준별 비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2.9%가 2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세 가구 가운데 한 가구 비율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은 35.7%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노인 1인 가구가 늘면서 저임금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자,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과 50세에서 64세 비중이 1년 전보다 늘었기 때문입니다. 네, 혼자 사는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이렇게까지 열악해진 건 아무래도 코로나19 타격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1인 가구 가운데 취업자는 370만 가구로 그 비중은 59.6%였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60%를 밑돈 겁니다. 자, 1인 가구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미취업 상태라는 의미인데 코로나19로 서비스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취업 가구 비중이 감소한 걸로 보입니다. 맞벌이 가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일자리가 많이 줄면서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구도 타격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얼마나 줄었나요? 네, 맞벌이 가구는 이번에 2년 연속 감소한 상황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45.4%였는데요. 자, 이는 전년 대비 6만 9천 가구가 줄어든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 도소매, 또 숙박, 음식점 업종에서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데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영업 피해가 커지면서 외벌이가 된 경우가 많다는 분석입니다. 자, 실제 동거 맞벌이 가구 가운데 부부가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중은 농림어업이 80.5%,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54.6%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녀가 있는 경우에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번 통계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도 1년 전보다 8만 2천 가구 감소했습니다.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전부 다 지금 문을 닫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다 보니까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그만큼 잦았다는 걸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당장 이 워킹맘들의 상황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경제적 충격이 본격화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여성 노동자들이 겪은 일과 또 돌봄 변화를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20.9%는 이 시기에 퇴직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퇴직을 경험한 여성 비율은 막내 자녀가 어릴수록 또 미취학 그리고 초등생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높아졌습니다. 안타까운 건 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가운데 다니던 직장에서 고용 조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자 비율이
47.2% 거의 절반 정도 됐습니다. 네, 고용 조정을 당했다는 건 일을 그만두도록 종용을 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 조정, 유급휴직, 무급휴직, 또 부분 휴업, 권고사직, 해고, 계약 해지, 임금 삭감 혹은 반납, 임금 체불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고용조정 경험자 가운데 45.8%는 직장에서 여성, 임산부, 육아휴직자 등을 우선 대상으로 권고사직, 해고, 계약 해지가 있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성차별적 고용조정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퇴사 압박을 과연 회사로부터만 받았을까요? 가정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자, 코로나19 시기에 퇴직을 경험한 유자녀 여성의 45.5%는 배우자나 또 가족으로부터 자녀 돌봄을 위해서 일을 좀 그만해달라 이런 권유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네, 사회적 인식 개선이나 정책적으로나 워킹맘들이 자신의 일을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조사를 진행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또 이로 인한 여성의 일자리 위기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일과 그리고 돌봄을 병행할 수 없는 열악한 노동 여건, 자녀 돌봄을 여성의 일로 여기고 또 여성에게 전가하는 사회적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든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의 한컷 이슈는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자, 이번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택 실소유자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보통 30년, 35년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받았었는데 40년 만기로 이 주담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주담보 상환 기간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최장 30년, 시중은행에서 최장 35년 정도인데 돈을 갚아 나가는 기간을 최대한 10년까지 더 늦추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 그만큼 채무자가 매달 내야 되는 원리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억 원을 연 이율 2.85%,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월 상환액이 124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40년까지 늘려서 갚게 되면 월 상환액이 106만 원으로 15% 감소하게 됩니다. 자, 자격 대상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또 신혼부부는 8,5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등 현행 보금자리론 지원 자격과 똑같습니다. 네, 폭등한 주택 가격 때문에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월세를 내듯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건데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